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잠이 든 사이에도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이른 아침에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급성기 뇌졸중 평가사업 자료에 따르면 오전 5시에서 9시에 뇌졸중 환자를 발견한 사례가 46%로 다른 시간대에 비해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 시간대에 발생한 환자들의 70%는 전날 저녁 7시부터 자정 사이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요. 심평원은 새벽 2, 3시경 깊은 수면에 빠지면 혈압의 변화로 혈류 양상이 달라진다며 이때 이미 생성된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서 수면 중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체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42%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몸무게가 늘었다고 답했고 몸무게 증가량은 평균 3.5kg이었습니다. 체중이 증가한 이유로는 활동량 감소가 52.1%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후 줄어든 운동시간, 식이 변화 등의 순이었습니다. 개발원은 영상 시청이나 인터넷에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을 들인다는 사람이 코로나19 전에는 4.9%였는데 이 수치가 12.4%로 크게 늘었다며 이는 활동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 수명인 83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암에 걸릴 가능성이 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우리 국민이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9%였습니다. 남자는 기대 수명인 80세까지 생존했을 때 39.9%, 여자는 87세까지 생존했을 때 35.8%에서 암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암 치료 후 5년 생존율은 여성이 77.3%로 64.5%를 보인 남자보다 높았는데 이는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환자 수가 2만 명이 안 되거나 진단이 어려워 발병 규모를 알 수 없는 희귀 질환을 지난해 5만 2천여 명이 새로 진단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이 공표한 2020 희귀질환 통계 연보에 따르면 희귀질환 발생자 수는 총 5만 2,069명으로 여성이 51.5%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율이 19.24%로 가장 높았고 전체의 절반이 넘는 환자가 50에서 70대에서 나왔습니다. 희귀질환 발생자 중 진료를 받은 사람은 5만 2,112명이었고 1인당 평균 진료비는 346만 원, 환자 부담금은 3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폐경기 여성이 우울증이 있으면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폐경기 여성 3천여 명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우울증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 위험이 1.4배 높았고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그 위험이 2.3배까지 올랐습니다. 연구팀은 우울증이 있으면 염증성 단백질은 사이토카인이 많아져 뼈를 약하게 하고 반대로 골다공증이 있으면 신체 기능 저하나 무력감이 동반돼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전했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인 2022년의 건강 화두는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와의 전쟁입니다. 자,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와 더불어서 이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유행 상황에 혹시 모를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월별 건강 주의사항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에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십시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신체 활동은 줄어든 반면에 실내에서 배달 음식 등으로 식사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소위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고 또 이로 인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식사와 운동 등 기본 생활 습관부터 점검하는 게 좋은데요. 살 뺀다고 하더라도 금식은 금물,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인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으로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강도로 하루 약 30분에서 60분 정도, 일주일에 3회에서 5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2월에는요, 일조량 감소와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마음이 우울하고 몸도 위축되기 쉽습니다. 춥다고 실내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조깅, 달리기, 겨울 레포츠 등 다양한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완화와 체력 단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시고요. 꽃샘추위가 잦고 일교차가 심한 3월은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난방과 옷차림에 주의를 기울여 보온에 신경 쓰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꽃가루 날리고 대기 중 이물질이 많은 4월에는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의 발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인, 어린이, 만성 폐질환자는 주의해야 하고요. 황사가 심할 때는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만약에 외출을 하신다면 돌아와서 반드시 몸을 깨끗하게 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 여름 기분 내려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외출했다가 환절기 감기에 걸릴 수 있으므로 얇은 옷을 여벌로 걸치는 게 좋고요. 산과 들, 공원으로 나갈 때 벌을 비롯한 각종 곤충, 벌레, 뱀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6월에 유행하는 눈병, 수족구병은 모두 손 씻기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7월은 에어컨 가동률이 급속히 올라가면서 냉방병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강한 냉방을 피하면서 실내외 온도차를 한 5도에서 8도 정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강한 햇빛에 노출되기 십상인 8월은 폭염, 일광 화상 등을 주의하셔야겠죠.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 충분히 수분 보충해 주시고요. 가을철 유행하는 열성 질환, 유행성 출혈열, 또 쯔쯔 가무신병을 유의해야 하는 9월. 산과 들에 나갈 때는 반드시 긴 소매 옷을 입어서 피부 노출을 줄이고 잔디밭에 앉거나 눕지 않으며 옷을 풀밭에 벗어두시면 안 됩니다. 외출해서 돌아오면 입었던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일교차가 심해지는 환절기 10월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독감 예방접종도 늦지 않게 맞기를 권장합니다. 11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실내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습도가 낮아지는 때인 만큼 피부 및 안구 건조증 조심하시고 실내 습도 유지하시면서 수분 섭취 충분히 해야 할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날이 갑자기 추워지는 12월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경우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요. 약 복용 거르지 않고 음식 조절에도 힘쓰는 등 질병이 악화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